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의 현상을 콕 집어드리는 황진미의 문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일희 씨를 모시고 최근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해 가해지는 검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희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네. 다들 예. 김일희 씨 얼굴 보면 예.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예.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얼굴은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제가 이제 행사장에 다니면 개그맨인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개그맨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를 개콘의 박성광 씨로 많이 착각하시고. 그렇구나. 네, 그런 예. 얘기가 듣기 싫어서 제가 한때 수염을 기르고 다녔더니 저를 또 박휘순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좀 다른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모자 쓰고 다니면 또 송은이 선배님하고 또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고. 남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5분간 보여줘야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SBS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네. 데뷔를 했어요. 2003년도에. 제 동기들이 쟁쟁한 친구들이 많죠. 뭐 김신영 씨, 윤택 씨, 뭐 만사마, 뭐 김태연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콘테스트 때 이제 그 3등을 해가지고 동상을 받았어요. 예. 하지만 그 이후 인기도 동상처럼 굳었습니다. 해동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우차사에서 LTE 뉴스라는 코너로 네, 맞아요. 개그맨 강성범 선배님과 같이 시사 개그를 했었죠.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경비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요. 시간당 7,000원만 주면 쓸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도 5,210원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근데 원래 LTE 뉴스가요. 네. 김일희 씨 하시고 이제 또 다른 분이 하시다가 네. 강성범 씨 좀 나중에 투입되신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김일희 씨가 또 빠지게 네네. 지금 된 거고 예. 왜 그렇게 출연진의 변천이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처음에 LTE 뉴스를 짰을 때 제가 이제 그 코너를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아나운서 옆에 이게 앵커 역할 해줄 친구를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정현수 그 개그맨 동기 있거든요. 네. 그 친구랑 이제 같이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PD님이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난 것 같아요. 보다가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이걸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하거나 연기력이 조금 더 되는 사람을 넣으면 좋겠다. 네, 프로그램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성범 선배님을 넣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조금 더 메시지를 더 넣어라. 좀 세졌죠. 세게 해라. 네, 처음에는 되게 약하게 짰어요. 네. 그냥 간단한 개그였었어요. 뭐 미국의 빌 게이츠의 재산이 8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쩌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말을 길게 하는데 핵심만 전달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금리가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안 오른다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댓글은 예, 댓글 예. 짤막하게. 그래서 한마디로 탁탁탁 치는 거. 그래서 가볍게 원래 짰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PD님께서 조금 약간 어차피 뉴스니까 시사를 좀 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또 시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예. LTE 뉴스는 사실 보면
굉장히 센 이야기도 많고 거기에 또 이제 어쩌라고 뭐 이제 네, 이런 네, 식의 개그도 있고. 촌철살인의 네. 어떤 그 개그도 들어가고 꽤 참 좋은 개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워낙에 이쪽 KBS에서 네. 개콘에서 원래 정치풍자 코미디가 조금은 있었다가 맞아요. 거의 막 2013년부터 많이 없어지고 예. 거의 소강 상태에 빠졌을 적에 예. LTE 뉴스가 이렇게 맞아요. 그쪽 시청률이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발하는 그 분위기를 쇄신하는 느낌에서 LTE 뉴스가 탁 떠올랐을 때 아 정말 반갑다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그 KBS 개그 콘서트에 이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가 그렇죠. 약간 시사 코너로 많이 알려졌고 예. 그때 또 그 당시 또 최효중 씨가 네, 맞아요. 그 소송을 당하고 뭐 하는 맞아요. 등등이 강용석 씨한테 있었잖아요. 소송까지 당하면서. 도대체 누가 코미디언이냐 뭐 예. 이런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시사 코미디가 없어졌고 없어지고 뭐 우차사도 초반에 시사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LTE 뉴스 때부터 나와서 그 이후에 또 요즘에는 또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해서 원래는 그게 예. 그렇게 정치풍자가 들어가는 코너가 아니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상한 왕이 나 왕이다. 원래 이런 컨셉이죠. 왕이다. 예, 막 예, 예, 이렇게 예. 나오고 또 이제 약간 용모가 아주 특이한 왕비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그 왕비가 거의 탐관오리의 네. 수장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그 제가 안에서의 이렇게 우차사를 많이 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좋아한다니까요. 부정 예. 이런 것을 이제 예. 꼬집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풍자 개그를 좀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 우차사가 개콘하고 비교해서 개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보면은 뭐 4인용 식탁을 생각하고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 엄마, 아이, 또 할아버지. 그래서 그 남녀노소 또 연령층을 다 어우르는 개그를 하려는 그런 컨셉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차사가 예전에는 좀 너무 어린 아이들 취향이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가 아이들이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시청자 폭을 좀 넓히는 의미로 이런 시사 프로도 시사 개그도 하나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PD 분들은 다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또 밀어줬고 그걸 또 이제 알아줬던 PD님을 만나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예. 근데 꽤 아주 풍자의 수위가 네. 셌었고 또 맞아요. 비판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일희님은 그래서 이제 LTE 뉴스에서 나오고 나서 예. 또 어디 MBN인가요? 어디에서 또 풍자 코미디를 하나 하신 게 있었죠? 그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그 LTE 뉴스 하기 전에 하기 전이었나요? 하기 전에 이제 그 종편이죠. MBN 방송국 개국을 하면서 코미디 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개그 공화국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셰프를 꿈꾸며라는 그 지금 요즘 셰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 식당인데 이명박 대통령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셰프? 네, 셰프, 그러니까 전 셰프고, 그다음에 또 다음 셰프를 꿈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이제 조금 모방해갖고 했던 우리 개그맨 김미진 선배님이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의원 역할을 했었어요. 머리 여기 눈썹 이렇게 문신해놓고 앵그리 하면서 이제 앵그리 식당 버드. 한쪽에 앉아가지고 맨날 뭘 까고 있어요. 잣을 까요. 그러면 이제 잣 까고 있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우리 홍 씨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 지금 잣 까고 있어요. 하고 조리반장이라 좋았는데 지금은 병식 당원이라 이 청소년 두뇌 발달에 좋은 이 잣을 까고 있어요. 그때 저희 캐릭터가 다양한 캐릭터가 많았거든요. 뭐 김어준 씨 캐릭터도 있었고 예. 윤택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허경영 씨 캐릭터도 있었고, 예, 그 코너에 뭐 문재인 씨 캐릭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이게 뭐 정치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깊이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와 종편에서 이런 걸 할 정도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시청률이 그때 1%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말씀 예. 들어보면 그 왜 SNL에서 예전에 그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오, 게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것도 보면은
뭐 탈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그러니까 단순히 성대모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취할 법한 어떤 그런 행동들, 네네. 말들 이런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맞아요.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대선 전후에서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맞아요. 지금은 SNL이 전혀 정치 풍자 코미디를 하지 않고 네. 패러디만 남아서 결국은 여배우 까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 약간 좀 야한 코드, 섹시한 코드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는 색깔이 완전 바뀌었죠. 혹시 아세요? SNL은 왜 그렇게 사그러들었나 뭐 하는 거? 혹시 그 CJ 사장님 구속되지 않았나요? 예,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네. 선거 이후에 뭐가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뭔가 어쨌든 간에 그 프로그램이 그때도 인기가 없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장진 감독님이 하셨던 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시사성이 강했고 네. 좋았었는데 텔레토비도 반응이 좋았고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서 갑자기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신은 없지만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글쎄, 좀 그런 것 추측은 같네요.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보면 MBC에서도요 네. 정치풍자 코미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를 계속 알아요.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예. 네. 이제 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왜 나는 꼼수다를 거의 또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 맞아요. 또 이렇게 네. 패러디 했었어요. 하는 예.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선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때가 막 본물이었던 그때가 것 막 같아요.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예. 나니까 다 사과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보면 막 선거 때는 예. 이렇게 어떤 말의 영역, 자유의 영역이 굉장히 커진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즐기는 누가 날 패러디해주면 나는 인기가 네. 조금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다가 네. 근데 어떻게 저떻게 정권을 잡고 나면 또 초창기에까지는 뭐 누가 나를 뭐 비판을 하든 풍자를 하든 이렇게 좀 넘어가다가 네. 조금 뭔가 정권이 위기에 처한다든가 할 적에 음. 뭔가를 공략해 들어온다 싶으면 갑자기 막 서슬퍼렇게 칼을 빼드는 뭐 그렇죠.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현상을 좀 보면 아는데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든 또 우리 신여소 선배님이 흉내를 내가지고 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 이런 거.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예, 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또 우리 또 개콘에서 빵빵이 노통장이라는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노통장이라는 예. 또 캐릭터가 예. 떴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는 그 캐릭터를 이제 흉내 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많았죠. 해도 예. 몇 명이 낸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 대통령을 흉내내는 캐릭터가 없어요. 원래는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예. 그게 좀 너무 그러니까 웃긴다기보다 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게 있었어요. 특히 또 남성이 여성을 흉내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원인이기도 여자분이 하고. 흉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잘 그렇구나.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야 그때 우리 그 개그맨 선배님 중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흉내를 잘 내는 선배님이 있어가지고 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누나 스타 되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일이 더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이 없어져. 오히려 다른 거 하시더라고요. 개그 프로보다도 오히려 뭐 다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예. 전두환을 닮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TV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탤런트 중에, 그죠? 예. 이렇게 머리가 예, 벗겨지고. 머리 벗겨졌다는 근데 이제 이유만으로. 그분은 예. 나중에 정권 끝나고 거의 전두환 역을 맞아요. 전담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되셨죠. 네. 근데 보면 그 와중에도 뭐 회장님, 우리 회장님 같은 그런 정치 풍자 코미디 거기에는 이제 정치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돌아가는 세태에 대한 그렇죠. 어떤 시사에 대한 강력한 그런 풍자를 담은 코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다른 거는 대놓고 뭐 우리는 정치한다 하고서 한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렇죠. 이제 회장님으로 하면서
회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자꾸 메시지를 줬었죠. 저거 1,000원만 아니면 자르는 건데 맞아. 이런 그거 것도 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족벌 체제 같은 네.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예 막 그냥 역사물로 가가지고 뭐 어. 탱자 가라사대 같은 그런 거 것도 하면서 있고, 뭐. 그냥 뭐 옛날 사람들인데 요즘 얘기를 비판해 주는 걸로 하면서 네로 25시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피해 가는 거였죠. 돌려서 이게 약간 그렇죠. 돌려치기로. 시공간을 좀 달리 해가지고 핵심은 그 얘긴데 네네. 좀 다르게 예, 이제 꾸며서 예. 하는 그런 식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뭐 6.29 선언 나고 나서 그 대선 1로 3김 시대에 막 이렇게 대선이 치러질 적에 노태우 후보가 당시 그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나를 코미디 소재로 써도 좋다.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실제로 1로 3김, 그 당시에 3김과 플러스 노태우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성대모사가 막 시작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최병수 선배님이 그분이 또 정말 흉내 잘 최고였지. 내셨고 또 엄용수 선배님도 흉내 잘 내시고 그래서 한때 또 이 그 성대모사가 또 엄청난 인기였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초창기에는 후보들. 이제 예. 그 인물에 대한 패러디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느라고 성대모사가 막 본물을 이루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내용적인 것까지가 가미가 되면서 정치풍자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무르익을 수 있구나 하는 그나마 어떤 발전의 그런 가능성 같은 것을 쭉 딛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 전후에서는 정말 본물을 이루는구나까지 오게 된 건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참 그 일단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약간 그런 풍작 코미디, 공개 코미디 말고 약간 스튜디오에서 하는 약간 개그 프로인데 약간 시사 얘기를 막 다루던 그런 꽁트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았는데 어느 순간 코미디가 다 없어지고요. 예능으로 다 바뀌고 공개 코미디 딱 남은 게 이제 개콘하고 우차사하고 뭐 그다음에 또 케이블 쪽에 몇 개 있잖아요. 남으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다 시사 코미디였다면 지금은 그냥 우차사에서 뭐 3분짜리, 5분짜리 한 토막 그렇죠. 들어가는 예, 거. 예. 그게 다 바뀌었는데 그나마 제가 재밌게 보던 프로가 예전에 시사 코미디 중에서 이제 폭소클럽이라고 있었어요. 폭소클럽 1도 있고 2도 있고 2도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심야에 그래서- 하는 방송이라서 네네네. 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네. 그만큼 굉장히 뭐랄까 창의적이고 기존의 것이 좀 아닌 그런 것이 많이 출시돼서 보였다가 맞아요. 또 좀 아니다 싶으면 금방 내려가고 내리고 네. 그리고 뭐 일반 분들도 나왔었고 지금 뭐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우리 뭐 김구라 선배님도 그때 거기에 나왔었어요. 거기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뭘 비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수정가에 떠 있는 작 같은 경우입니까? 뭐 이런 거로 막 박수 받고 웃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로 데뷔하시고 나서 다양하게 이제 지금 뭐 최고 정상급 연예인이 되셨는데 만약에 폭소클럽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구라 선배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김재동 씨도 폭소클럽에서 또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그 프로들이 2008년도에 다 사라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정권의 출연과 관련이 있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폭소클럽이라는 프로그램 성향상 시사라던가 이런 정치적인 비판하는 그런 개그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스탠딩 코미디가 사실 그렇죠. 야한 얘기 아니면 정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죠. 그냥 왜냐면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기간이. 그래도 뭐 이명박 정권 때는 네. 뭐 흉내 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2008년도 막 촛불 집회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떤 맛보았던 자유의 어떤 느낌 네. 같은 것을 다 간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촛불 집회 때 생각해 보면 사람들 얼마나 발랄했어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였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발랄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한 발랄함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저는 내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웃기는 코미디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그 메르스와 관련된 것을 이제 민상 토론에서 깠단 말이죠. 근데 그거 깐 건 재밌어. 뭐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것은 품위 유지를 어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회의록이 다 인터넷에 떴어요. 회의록을 보고 진짜 이걸 그대로 코너를 짜면은 대박 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짜도. 혹시 보셨어요? 그 회의록은 저는 못 봤는데, 네. 이제 뭐, 민상토론 보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기사로는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뭐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뭐 보니까 뭐 민상토론에서 했던 내용이 보니까는 뭐 정부의 대처가 빨랐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몰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욕하는 거냐? 뭐 이렇게. 아몰랑이 이제 어떤 특정인과의 연결고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낙타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먹으라는 것이냐? 뭐 이런 멘트를 했는데. 낙타고기 또 2번 드신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을 막 박영재 친구가 그죠?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그 유민상 씨가 막 당황하면서 나 그런 얘기 안 한다.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이제 피해가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갖고 분명히 관객들이 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웃는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웃음이 난다는 건 이제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공감이 돼서 웃었는데 심의위원분들한테는 이게 불쾌하다는 거죠. 너무 웃겨. 불쾌하다는 이유도 너무 웃긴 거예요. 시민들이 메르스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소재 삼아가지고 웃긴다는 것이 불쾌하대.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메르스 자체도 고통이었지만 메르스에 대해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이 진짜 고통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복장 터지는 상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정인의 인격을 또 공격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그 문영표 그 복지부 장관이 뭐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마스크를 네, 맞아요. 쓰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이렇게 X자로 딱 줄까지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나온 게 무슨 새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진이 이렇게 딱 나왔고. 그리고 나서 뭐 어느 티를 입으실 겁니까? 이래가지고 뭐 박근혜 그리고 이쪽에는 박원순 뭐 이래가지고 자 뭐 마음에 드는 티를 골라 입으세요. 막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원래 민상토론이라는 컨셉이 그런 거잖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사태를 딱 꼬집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컨셉이 그거 같아요. 이제 연예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모르게 곤란해하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인구가 우리나라 그 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성향이 여야로 나눠져 있으니까 51.6대 그렇죠. 48점 몇이라고. 저는 근데 그 선거 결과도 이제 굉장히 의혹에 차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자기가 어떤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나 이런 매체가 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 연예인들의 그런 심리를 개그로 잘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참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 수 있는 코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사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민상 씨가 뭐 하는 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또 다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단 이야기냐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이제 코너의 재미인데 사실은 거의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태를 강조하다시피 하고 실제로는 말이 나오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원래 코너가 시작을 하면 나름 진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차츰 진화하면서 사실 메르스 거기에 대해서는 꽤 잘 이 코너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회의록을 이제 보니까 제가 웃음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의 의견은 이만큼씩이 있는 거예요. 막 발언에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전부 있어. 이 정도도 풍자를 못하면 어떡하는 거냐.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쫙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줄이에요. 단답형. 논증이 없어. 이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설득도 없고, 그냥 그래도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결에 붙이면 이놈의 것이 6대 3으로 원래가 나눠져 있는 거죠. 여당 추천 인사, 청와대 추천 인사, 이런 야당 추천 인사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초에 토론을 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이 6대 3으로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 없잖아요. 없이도 네. 그냥 징계가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사실 뭐 다른 우리 연예계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사실 그 가요 한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죠? 왜냐면 노래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뭐 좀 자극적이면은 그냥 뭐 식구 위에나 붙이면 다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코미디만큼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제일 강한 제재가 있어요. 성적인 것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정치적인 것도 잘 안 되고, 예, 외국에 비해서 너무 좀 강하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노래 가수들은 한류가 되는데 코미디는 한류가 안 되잖아요. 잘. 그건 그래. 그러니까 발전을 잘 못하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한다 하면 계속 크거든요. 가요계처럼. 근데 자꾸 뭐 조금 하면 야 이렇게 하지 마. 뭐 하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만약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재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잘려다 보니까 그 소재라던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수출해서 돈벌이가 될 것이냐, 그게 아니면 어떤 죄악, 길티 플레저라 그러잖아요. 어떤 나쁜 거를 하는 거야, 이를테면. 불온한 욕망을 자극하는 나쁜 거, 뭐 이런 식. 그러니까 한류라 그래서 막 돈벌이가 되면 박수,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무슨 만화 산업이라든지 게임 뭐 코미디 이런 거는 우리들의 불온한 욕망을 자극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죄악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확실히 한국에서는 우리 선배님들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선배님 때는 그래도 뭐 영화 배우, 가수 뭐 이렇게 있지만 코미디언 분들이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시청률도 뭐 80% 나왔대요, 예전에는. 코미디 프로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뒤에서 뭐 심영래 선배님 뒤에서 이렇게 뭐 창 하나만 들고 있어도 행사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러울 한 명이 정도로. 다 커버하잖아요. 예, 다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고 또 그다음에 또 선배님들이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풍자 개그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의 그 입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우도 그렇고 실제로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도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MC까지 되면 우러러보죠. 하지만 코미디만 할 때는 그 일반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외국은 안 그러거든요. 영화 배우들보다도 코미디를 더 좋아하고 개런티도 코미디언들이 더 세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외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오죠. 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프랑스에서 풍자 코미디가 뭐 80년대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런 전통의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폐지되려고 하니까 그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인들까지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청원 운동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보면서 와 대박 부럽다. 멋있네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가 흔히 뭐 문화의 뭐 소양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뭐 68혁명의 제일 처음 시초의 사건이 뭐였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시네마테크를 문 닫으려고 한 거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거기서부터 68혁명이 시작됐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다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해서 돈이 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불온한 욕망을 자극하는 죄악이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설사 허접하더라도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문화는 일종의 생태계적인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건강한 사회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숨구멍을 터줘야 그죠?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개그적인 것도 보여주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청취자들이 보면서 뭐 불쾌하다거나 좋다거나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그맨들도요,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강한 개그는 안 해요. 왜냐면 또 공감을 받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박수가 나오거나 웃음이 나려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그런 게 그렇죠.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 색깔이 강해버리면 안 웃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은 인구군을 또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되면. 모든 매니악한 사람, 방송이 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공감이 될 만한 걸 짜서 올리거든요. 예, 특히 공개 매니악한 코미디인데. 방송은 예. 종편인 종편에 정말 매니악한 방송이 있는 거고 그렇죠. 더 매니악한 이제 이쪽 편의 방송은 팟캐스트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지상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코미디는 어느 정도 인구의 80% 정도는 아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짤 때부터 그렇게 짜는 거일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꼴을 못 본단 말이야,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좀 아쉬운 거는 저는 그거예요. 공개 코미디는 있지만 좀 이렇게 그런 좀 방송을 보면서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김병조 선배님이라던가 뭐 김영원 선배님도 있었고 뭐 주병진 선배님도 토크쇼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약간 뭐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도 막 넣어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프로가 없어요. 보려고 해도. 그렇게 재밌는 시사도 다루면서 이거를 개그로 승화시켜주고 유머로 쪼크로 이렇게 까주면서 하는 그런 프로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예. 그나마 이제 요즘에 좀 보는 게 그래도 뭐 그 썰전 같은 거 좀 네, 보면서 그렇죠. 이게 예. 시사적인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 보면서 말의 이제 재미? 거의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보고 두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듣고 또 참 좋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프로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썰전이 예. 만약에 지상파에서 그런 것을 했다면 시도 자체도 안 됐을 것이고 가만두지를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예. 아니면 이제 이철희 씨가 또 딴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렇겠구나. 두 명, 강용서 씨하고 또 한 분 또 성향 비슷한 사람 두 명 앉혀놓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 또. 무한도전도 보면 정말 10여 년을 버텨 내려온 아주 전통적인 말하자면 MBC의 간판, 간판이죠. 버라이어티잖아요. 근데 보면 그 잔독사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김태호 PD라는 분이 참 강단이 있는 사람이로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자막 이런 거 한두 개 가지고도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징계를 받았어요. 같은 메르스 관련해서 정말 이 메르스는 자기들의 어떤 굉장한 치부였던 거야.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니까 민상토론도 그렇고 무한도전도 그렇고 2주 안에 정광석화처럼 그런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무도에 대한 징계는 또 막 이래요. 거기 이제 그 일종의 그러니까 막 버럭 캐릭터잖아요. 네. 박명수. 그분이 이랬단 말이야. 낙타를 어디에서 보라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낙타고기를 뭐 주의하시오라고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밝혔던 그 내용에서 중동에서는 고말이 빠졌다고 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참 웃겨. 말장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도 다 방송을 하고 뭐 연예인이지만 또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자기도 웃음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야 이거를 우리가 넣어서 한번 해보자 했겠죠. 아니면 애드립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꼭 그 중독을 넣어야 된다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애초에 복지부에서요. 네. 병원 내 감염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뭐 손을 씻어라라든가 뭐 굉장히 안일한 대응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중동에서 온 거기 때문에 뭐 낙타를 뭐 만지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그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렸었어요. 그럼 자기네들도 똑같이 가로 열고 중동에서는 해구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되게 중동에서 웃겼어. 낙타를 볼 때는 조심해서 만져라 뭐 이렇게 하든가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그거 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문구에 중동에서는이라는 말이 이제 있었다고는 하나 그걸 누가 그렇게 열심히 보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낙타 사진 그림 이렇게 해놓고 X 이렇게 써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국민 홍보용으로 나가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중동에서는이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사실 뉴스 프로그램한테 할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뉴스니까 뉴스인데 왜 너 뺐냐 할 수는 있는데
코미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개그를 다큐로 봤냐 그렇죠. 말이지. 왜 우리를 코미디 프로를 뉴스로 만들려고 하냐. 우리는 그냥 웃음을 주는 게 목적인 거고 거기에서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조금씩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 개그적인 허용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개그한테 너무 뉴스 짜듯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좀 너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게 그래요. 이제 메르스 그거에 대해서 민상 토론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 민상 토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막 불을 걱정하죠. 켜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 결방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냥 대본 단계에서 재미가 없어서 뺐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해서 나중에 편집해서 뺐다도 아니고 녹화 자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뭐 재미가 없어서라고 자기들은 말을 하지만 몸살이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열심히 봤더니 이게 이를테면 최고 존엄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 유승민 사태 관련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실 유승민 사태의 핵심은 유승민이라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상권 분립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너 나가 이렇게 한 사건이잖아요. 원래 본질이 그건데 거기에서 박근혜라는 최고 존엄은 싹 빠지고 그냥 마치 여야 정쟁 이런 식의 이상한 어떤 양비론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풍자의 대상에서 뭔가 금기를 무지하게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그 개그 프로는 그 PD 분이 결정을 해요. 녹화를 뜰지 말지를.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은 짜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PD 분이 방송이 나갈지 안 나갈지 그리고 대본을 수정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책임을 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민상 토론 같은 경우는 방송이 이제 개콘이 일요일 날 나가잖아요. 녹화는 수요일 날입니다. 그 일요일 날 나간 다음에 그 방송에 대한 여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개그맨들은 그 전에 이미 대본을 어느 정도 짜놨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 할 거를. 그죠? 근데 여파가 오고 나서 뭐 대본을 좀 수정해야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녹화까지 안 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드문 경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인기가 없는 프로 같으면 야 대본이 약간 한 주 시작 코너도 많고 하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판 코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판 코너가 대본이 약하니까 좀 쉬자. 이거는 저도 사실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드문 경우죠. 그래서 하여튼 그 한 주 결방하고 네. 그 다음 나온 것은 이제 그거였어요. 4대강 관련해서 네.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4대강에 물이 저렇게 찰랑찰랑한데 도대체 어떻게 끌어다 써야 하나. 그거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룰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면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그쵸. 정권 네, 때의 일이니까 사실은 그거를 왜 찬성하였는가라는 얘기까지가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4대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전 권력이잖아요. 현 권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 권력에 대한 예봉은 피해가고 그 전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이제 대본 수정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가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온 것은 유승민 사태를 꼬집었는데 박근혜에 대한 내용은 싹 다 빠지고 이쪽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의 어떤 자중질환 이런 식으로 짰다는 거는 야 이건 뭔가 약을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그 프로를 워낙에 또 많이 보시고 또 처음부터 보셨잖아요. 보다 보면 이제 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가망이 있죠, 높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서 이제 항상 저희도 이제 그 수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보면은 한쪽 편을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PD 분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풍자란, 강한 상대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갖고 장난칠 수 있어야 그게 풍자지. 약한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는 게 무슨 풍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자를 이제 강한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뭐 권력이죠. 현재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그맨들이 이렇게 재밌게 해줬을 때 사람들도 재밌어 하고 하는 거고 그렇죠. 박수도 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는 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가끔씩 하시거든요. 너무 한쪽 성향만 갖지 말고 좀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두 가지를 너무 한쪽 색깔만 내지 말아라. 그래서 같이 좀 요쪽도 한번 깠으면 요쪽도 한번 까줘라. 뭐 이렇게 해서 중립을 지켜줬으면 하는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주기도 하셨죠. 예. 근데 어쨌든 현재 권력을 까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풍자가 아니다. 그리고 최고 존엄을 포함하여, 사실 최고 존엄이란 말도 요즘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그 말은 북한에서 쓰던 말이었거든.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최고 존엄 조선중앙TV에서 네, 앵커가 여성분이, 하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써도 그래 이상하지가 않아. 실제로 최고 존엄이란 말을 그 의미에 부합하는 것 같아. 지금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현재 권력을 까지 못하는 풍자라면 풍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자를 까는 거는 그건 풍자가 아니잖아요. 풍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뭐 다구리지, 다구리. 그렇죠. 학대입니다. 네, 전문 네. 용어로 다구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개그에서 야 거지, 뭐 노숙자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적 약자를 갖고 개그를 하냐 그렇죠. 이거야. 오히려 정치인을 깔아. 왜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갖고 개그를 하냐. 네. 오히려 그거가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오히려 야 거지 같아. 그러면 막 웃어. 못생겼어! 막 이러고. 웃어. 근데 정치인 갖고 뭐라고 못해. 네. 너 폭탄이야! 막 이런 오히려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한 상대를 갖고는 제재가 많고 맞아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또 웃어요. 그러니까. 제재도 없고. 그렇죠. 왜 나라에서 야 너 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냐 이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이유로 편집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한 정치인을 까도 되나? 라는 검열은 작동하면서도 약자에 대해 내가 혹시 지금 한 말이 혐오 발언에 해당되지는 않나? 네. 이런 식의 어떤 조심은 또 안 한단 말이죠. 안 해요.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뭐 여성 외모에 대해서 저렇게 막 비하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단 안 말이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제재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혼자 도덕적인 척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베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혐오 발언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풍자라고 오해하는 강자와 약자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보면 LTE 뉴스 때도 네. 어쨌든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저거 뭔가 발언 수위가 너무 세지 않아? 라는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럴 적에 뭔가 외압이랄까? 이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층층시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병이 그러니까 병장이 그러겠죠. 야 편하게 해,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병이 편하게 누웠어. 그러고 나서 그 병장이 이제 나중에 너 상병을 진짜, 부르겠죠. 진짜 상병 편하게. 직접 안 혼냅니다. 어. 상병을 부르겠죠. 어. 야, 쟤 너무 편하게 있다. 어. 그럼 또 상병이 또 직접 안 혼내겠죠. 일병을 부르겠죠. 야,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니? 그럼 이제 일병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외압이 들어오지는 않죠. 저한테 누가 전화해가지고 김일희 씨 너무 수위 센 거 아닙니까? 여기 조심하십시오. 국정원인데요. 이러진 않죠. 저한테 그분들한테는 뭐 이등병보다도 더 미개한 존재일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그러진 않고 만약에 제가 뭐 윗사람이라면 저한테 안 건들고 차라리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그쵸. 하겠죠. 근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모르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슨 예전에 뭐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갑자기 국정원이 야, 너 조심해 이러지는 이제 않는데 네. 문제는 이게 방송사라는 것이 또 층층시하로 이루어져 네네네. 있어서 담당 PD
또는 또 그 담당 PD는 뭐 CP 책임 프로듀서 네. 또는 또 그 위에 또 예능국장 뭐 네, 이런 식으로 위로 위로 올라가서 한 단계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병이 1병 까고 1병이 2병 까는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려 올 것이다. 그게 외압 아닌 외압의 방식으로 좀 뭐 재미없더라. 나 그거 봤는데 요새 좀 재미없더라라고 만약에 예능국장이 그렇죠. CP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또는 CP가 그 담당 PD에게 뭐 요즘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뭐 좀 공정하게 해, 공정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한다면 야, 그 김일이 그 친구 방송하기에 눈이 너무 작지 않아?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로 명분은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걔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목소리가 이상하잖아. 그 시계? 목소리는 또 우리 진미님이 또 많이 시달려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외압을 주지는 않았고요. 뭐 그분들이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보면 네. 어찌 됐든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민상 토론에서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 그 말 못한다는 게 컨셉이니까. 근데 보면 그러고 나면 또 뭐 불편한 게 있고 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내가 방송 기회를 정말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갑자기 뭐 목에 칼이 들어온다 이건 아니라 그건 할지라도 아니지만 점점 내가 여기로부터 이렇게 설 자리가 멀어지고,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캐스팅이 되거나 네. 이런 식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밥줄이 끊긴다 그러죠. 그렇죠.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국민 라디오 문콕 한다고 그랬을 때 전화를 해서 애들이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너 거기 왜 나가니? 뭐 이런 거. 거기 괜찮냐고. 그래서 야 여기는 그래도 새가 날아든 나라처럼 그렇게 세진 않다. 여기는 약간 문화 얘기하는 데고 내가 근데 좀 처음 맡은 게 좀 이게 좀 메시지가 좀 나랑 관련이 많다 보니까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뭐 이렇게 걱정을 해요. 예, 사실 저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원래 또 팟캐스트 또 1등하는 뭐 새가 날아든 데에서 또 우리 에이스로 활동하신 또 황진미 누나가 하는 팟캐스트니까 야 이게 정말 잘 되겠구나 하고 야 내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좀 홍보 좀 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순위가 낮더라고요. 저희가 한 120위권에 되는데 네. 저보다 좀 뒤에 있어가지고 홍보가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나올 때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설예로 뭐 연예인 그 대표적인 그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미희 씨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김미화 김미화 선배님이 선배님도. 블랙리스트가 네.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김재동 씨도 뭐 한동안 거의 지상파에 방송에서 나올 많이 수가 안 보였죠.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뭐 그 노종열 씨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방송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라디오 DJ까지도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뭐 그 행정고시 학원 강사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굉장히 고학력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대 행시 나오시고. 출신이시죠. 예, 서울대 나오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선배님이신데도 노정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뭐 좀 정치적인 발언이 좀 자기 소신껏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김재동 씨하고 김미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전 대통령 뭐 추모제 때 사회 본 거, 그렇죠. 그죠? 취임식 때 사회 본 거. 이게 정치적이라고 하면은 연예인은 그냥 누가 부르면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김재동 씨는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사회를 봤대요, 자기는. 그러면은 두 개 다 사회를 봤는데 뭐가 정치적이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불러주면 그냥 가서 행복뿐인데. 이런 건 있어. 탄압을 받잖아요. 탄압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막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쵸, 있어. 그렇게 된 거 오히려. 억울하니까 왜 나를 도대체 탄압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적으로 삼는구나. 나는 꽤나 어떤 상식적이고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막 투사가 되고 활동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분들 이렇게 발언한 거를 또 들어봐도 막 그렇게 막 공격적인 것도 없었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진짜 뭐 방송국 PD 분들이야 뭐 정상적인 개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김미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그 라디오 MBC 라디오 뭐 그죠 잘 나갔단 말이에요. 광고도 잘 붙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거기 빠지셨고요. 그죠? 김재동 씨도 프로그램 많이 하시다가 또 갑자기 뭐 새로 프로그램 들어가기로 하다가도 또 그게 또 캔슬된 적도 엎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서 몇 년간 그걸로 또 내공을 많이 쌓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후배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혹시 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센 사람이 저렇게 잘하는 저런 선배가 요만큼의 어떤 발언이나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겠다. 알아서 몸을 사리는 그렇죠. 자기 검열. 그걸 보면서도 보니까 나 조심해야겠다.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본업은 코미디잖아요. 네. 나는 개그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바쁘니까 대신에 그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준단 말이에요. 나 대신 니네가 좀 싸워라. 난 내 할 일 좀 하게 했는데 제대로 못하잖아. 안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 받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돈 받고 하는 일이 나 웃겨주고 무대 쓰고 즐겁게 해주는 건데 내가 바빠서 뽑아놨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마저도 몸을 사리는데 나는 방송이 주인 사람이 몸을 사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조차도 저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그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코미디언들한테 야 니들 정치적 발언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을까.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어디 그 국회의원들 아들들처럼 그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몰라도 국적이 다르면 어디 뭐 딴 데 가서 편안하게 갈 데가 있고 돈 모아놓은 것도 좀 많고 그러면 좀 편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눈물은 세계 만방의 공통적인데 웃음은 그 사회 내부의 정서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호환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언어 장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코미디는 수출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절대적인 내수용일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속 시원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하면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 자체도 일종의 언론일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지금 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지표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한국이 표현의 자유가 몇 위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 LTE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언론 자유가 몇 위 이런 거를 따질 적에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30 몇 위 이런 수준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2014년도에 57위? 그러더니 지금은 60위래요. 그렇게 뒤로 밀렸어. 아니 우리가요 무슨 수출 이런 거 막 좋아하면서 맨날 10 몇 위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는 막 4강 안에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언론 자유가 60위 이런 거는 진짜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기본 그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만날 수 있는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뭔가 모르게 좀 핵심과 조금 좀 비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른 매체를 찾다 보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싶은 뉴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얘기를 다 듣고 싶은데 TV에서 두 가지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이제 뭐 JTBC 뉴스만 조금 이제 좀 손석희 그 앵커 보면서 조금 이제 저는 그래서 뉴스를 주로 그걸 많이 봤거든요. JTBC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게 두 가지를 자꾸 좀 봐야 되고 또 반대쪽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듣고 싶은데
이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채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이 팟캐스트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LTE 뉴스 할 때도 뭐 새가 날아든다라던가 정봉주의 전국구, 또 파파이스, 뭐 그다음에 뭐 정치 카페 뭐 이런 걸 다 들어요. 들어서 같은 주제 가지고 이쪽 얘기는 요렇구나, 이쪽 얘기는 요렇구나 하면서 이제 두 개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그를 어떻게 짜볼까 주제 선정도 그거 두 개 두고 같이 하거든요. 거의 언론인이시네. 여기 나가고 난 이후에 제가 너무 재밌는 걸 짰어. 근데 PD님이 안 떠준다. 그러면 괜히 저도 딴 생각을 하게 돼. 아, 이게 정치적인 왜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괜히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내가 내 생각을 편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좀 그 자기 검열 이런 걸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만 봐도 뭐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 이 코미디나 연예인들이 왜 말조심을 하려고 하는지, 왜 자기 색깔을 못 내는지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예전에도 이제 검열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검열이나 허가는 아예 금지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과거에도 이제 검열이 있었고 지금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거의 검열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검열 얘기가 나올 때 늘 따라붙는 이야기가 내부 검열, 그러니까 자기 검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의 것을 검열을 해서 못 나가게 한다라는 그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각자 조심해라는 식의 내부 자기 검열의 방식을 심어 놓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이후에 창작을 위축시키는가라는 이야기가 꼭 따라붙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런 식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된다면 사실 어떤 창의력도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우려가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코미디 프로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정말 심해진다 그러면 뭐 팟캐스트라던가 다른 채널에서 편하게 하는 개그 프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제 코미디를 짜야 되겠구만. 코미디를 예.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를 팟캐스트에서 예. 하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새가 됩니다. 날아든다 해서 거기는 코미디를 너무 세고 거기는 너무 세서 예. 제가 예. 아직 묻혀서 해야 됩니다. 예. 네. 오늘 정말 코미디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해서 그런지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었어요. 예, 저는. 네,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고요. 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개그맨 김일희 씨를 모시고 개그 풍자 코미디의 어떤 잔혹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밀양 송전탑 싸움을 담은 다큐멘터리 밀양 아리랑의 감독님이신 박배일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밀양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온에어.